자, 네, 이제 첫 번째 경기. 이제 갈라타사라이 대 이제 맨유. 자, 우선 이제 갈라타사라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근 라인업과 비교했을 때 큰 결장자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맨유 같은 경우에는 좀 생각보다 결장자가 지금 더 많아요. 일단 뭐 이제 에릭센, 지금 카세미루, 그리고 지금 마운트, 그리고 이제 레시포드까지 이제 좀 결장 중인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좀 주전 선수들의 결장이 어느 정도 있는 그런 맨유라고 볼 수 있네요. 아이고, 네, 죽순님 반갑습니다. 자, 우선 일단 갈라타사라이 같은 경우에는 최근 지금 챔스에서는 미넨 상대로 이제 연달아 지면서 좀 최근 좀 챔스 성적은 많이 아쉽지만 그래도 여전히 지금 리그에서는 좋은 경기력을 그렇게 좀 보여주고 있어요. 네. 그러면서 지금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뭐 갈라타사라이 같은 경우는 현재 뭐 지금 티르키예 리그 2위로 리그에서는 굉장히 지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원정팀 맨유 같은 경우에는 최근 지금 계속해서 이기는 경기들, 좀 지는 경기들, 힘든 경기를 좀 치러왔지만 직전 경기 에버튼 상대로 이제 원정에서 3대0 대승을 거두며 오랜만에 좀 여유롭게 경기를 좀 치렀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직전 에버튼전에서는 이제 맨유가 가장 좀 좋았던 점이 약간 좀 골 결정력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전에는 좀 골 결정력에서 좀 많이 문제가 되었어요. 네, 하지만 이제 저번 경기에서는 이제 에버튼 상대로 좋은 골 결정력을 보이면서 좀 대승을 거뒀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느 또 좀 분위기 전환을 한 그런 맨유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좀 최근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이제 말씀드렸고, 우선 이제 갈라타사라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승점 4점으로 3위, 그리고 이제 맨유 같은 경우에는 승점 3점으로 이제 4위를 기록 중이고, 이제 맨유 같은 경우에는 이 경기 다음 챔스 경기 상대가 이제 미넨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 이기지 못하면은 16강 진출이 좀 많이 어려울 수 있어요. 네, 좀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이제 맨유 입장에서는 이번 경기 좀 승리가 좀 많이 필요한 상황이다 보니 좀 기존보다 더 적극적으로 이제 좀 라인을 올려서 좀 공격에 나설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김구수님 반갑습니다. 네. 네, 그러다 보면은 이 경기는 좀 자연스럽게 좀 템포가 죽순은 좀 일생님 별풍선 빨라지면서 50개 좀 공격적인 감사합니다. 경기 양상으로 흘러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아이고, 네. 죽순이 인성님, 아이고 별풍선 네 50개 네 후원 감사드립니다. 네, 죽순이 인생님. 네. 제가 일단은 지금 바로 이제 조합분이랑 추천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자, 네. 일단은 이제 조합분이랑 추천표 보내드렸으니까 네, 쪽지 한번 네, 확인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이고, 다시 한번 이제 50개 후원 감사드립니다. 이제 네, 인생님. 네. 자, 아무튼 네, 계속 이제 또 진행을 해 보면은 그러다 보니까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좀 자연스럽게 좀 템포가 빨라지면서 공격적인 경기 양상으로 흘러갈 수 있다. 네, 이렇게 지금 볼 수가 있고, 물론 뭐 이제 직전 경기 맨유가 좋은 경기력을 보이며 이제 좀 대승을 거뒀긴 했지만 그런 약간 좀 좋은 기세를 이어갈지는 좀 다소 의문인 상황이에요. 왜냐면 이제 맨유 같은 경우에는 워낙 좀 경기력에서의 기복도 많이 보이기 때문에 솔직히 뭐 직전 경기만 가지고서 맨유가 좀 계속해서 좀 좋은 경기력을 보일 수 있다 이렇게 지금 확신할 수도 지금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갈라타사라이가 지금 홈에서 극강의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맨유 입장에서는 더 고전할 가능성이 있다. 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만약에 뭐 승패로 본다고 하면은 맨유보다는 그래도 갈라타사라이 사이드가 좀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분석 결과로 봤을 때 네,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갈라타사라이 프랜슨, 네, 안 그러면 2.5 기준은 이거는 오버사이드, 네, 이렇게 한번 가져가 보도록 할게요. 네, 갈라타사라이 프랜슨의 2.5 기준 오버, 네,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경기, 이제 세비야 대 이제 호벤. 자, 일단 뭐 세비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소와 지금 라멜라가 결장 중인 상황입니다. 김구스님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아이고, 김구수님도 별풍선 50개 후원 감사드립니다. 네, 일단은 바로 네,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바로 보내드렸으니까 네, 쪽지함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네, 권유해 드립니다. 아무튼 네, 50개 후원 감사드립니다, 김구수님. 자, 그리고 일단 이제 세비야와 달리 이제 호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큰 결장자는 없는 상황이에요. 아무튼 이렇게 좀 양팀의 결장자 투수에 대해서 간략하게나 말씀드렸습니다. 자, 우선 이제 세비야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이제 소시에다드한테 패배를 하면서 현재 지금 컵 경기를 제외하고는 2달 가까이 지금 승이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 뭐 세비야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이제 좀 최근 공수 밸런스도 좋지 못하고, 그리고 주도권을 갖지 못할 때가 많기 때문에 좀 경기가 굉장히 좀 불리하게 흘러가는 경우가 많아요. KN버스키 77님 별풍선 50개 아이고, 네, 감사합니다. 77님도 별풍선 50개 후원 감사드립니다. 네, 일단은 바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고생 많으십니다. 아이고, 아닙니다. 네, 아이고, 그래도 후원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아, 네, 이제 77님께도 방금 이제 조합분이랑 추천표 보내드렸으니까 쪽지 한번 네,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50개 후원 감사드립니다, 77님. 네. 자, 그쵸. 그래서 이제 뭐 세비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좀 공수 밸런스도 뭐 좋다고 보기 어렵고, 그리고 좀 주도권을 갖지 못할 때가 많아서 이제 경기가 굉장히 좀 불리하게 흘러가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만큼 현재 좀 세비야의 경기력이 좀 좋지 못하다는 거를 좀 보여주는 그런 상황이지 않나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호벤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LADBC 안에서는 전승 중으로 이번 시즌 지금 최상의 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뭐 세비야와는 달리 전체적으로 공수 밸런스가 좋고, 그리고 공격 전개 또한 지금 좋은 상태라고 지금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약간 좀 분위기랑 흐름이 좀 상반되었다고도 지금 볼 수 있는 네, 상황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자, 네, 이것도 이제 경기 양상을 봤을 때 일단 뭐 점유율 면에서는 그래도 뭐 세비야가 좀 더 우세할 수도 있다고 봐요. 자, 하지만 뭐 전반적으로 좀 주도권을 갖는 팀은 이제 호벤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러면서 좀 침투나 좀 측면 공격을 통해 어느 정도 좀 공격에서 호벤이 더 두각을 나타낼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는 이제 세비야가 좀 더 뭐 점유율이 높을 수 있다고 하지만 경기 조율 같은 경우는 오히려 더 PSV가 능수능란하게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러다 보니까 좀 PSV가 좀 더 유리하게 경기를 이끌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네, 그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경기가 지금 뭐 양 팀이 아무래도 좀 리그 차이가 난다고는 하지만 현 상황에서 봤을 때 오히려 지금 세비야보다는 호벤이 더 경기력이 좋은 상황이고, 그리고 흐름 또한 많이 좀 상반되어 있는 입장이다 보니까 이런 좀 경기력 및 흐름까지 고려했을 때는 저는 뭐 승패를 본다고 하면 이거는 뭐 원정이긴 해도 호벤 사이드가 좀 더 낫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요거는 분석 결과로 봤을 때 뭐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네, 호벤 사이드. 그 대신 고배당으로는 요거 한번 햄무 도전. 네, 요 정도로만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할게요. 네, 호벤 승에 네, 고배당으로 햄무.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경기. 이제 미넨 대 이제 코펜하겐. 자, 우선 뭐 이제 미넨 같은 경우에는 지금 더리우트와 지금 무시알라가 여전히 결장 중인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코펜하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전 미드필더 한 명이 결장 중입니다. 네, 이렇게 좀 양 팀의 결장자 누수에 대해서 간략하게 나와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자, 우선 뭐 미넨 같은 경우에는 현재까지 지금 챔스 전승으로 이제 1위를 확정 지었고, 이제 남은 챔스 경기는 크게 의미가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번 경기 이제 미넨이 다음 리그 경기를 위해서 어느 정도 로테이션 위주로 돌릴 가능성도 있다. 네. 지금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원정팀 코펜하겐 같은 경우에는 현재 조별리그 2위로 이제 기대 이상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전반적으로는 이제 홈에서 강한 면모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자, 물론 이제 코펜하겐이 좀 홈에서는 좋은 모습 보여주긴 하지만 홈에 비해 원정 경기력은 그렇게까지 좋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네. 그만큼 좀 홈과 원정에서의 경기력 편차가 큰 그런 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이고, 모에라님 반갑습니다. 네. 아무튼 네, 이렇게 좀 양 팀의 그런 최근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이제 말씀드렸고,
네, 이것도 이제 뭐 경기 양상을 네, 간략하게나 봤을 때, 자, 아무래도 뭐 미넨이 이제 또 높은 볼 점유율을 바탕으로 주도권을 가질 것으로 봐요. 그렇죠. 그러면서 뭐 전반적으로 좀 템포 조절하면서 좀 다양한 이런 공격 패턴을 통해 좀 여유롭게 좀 경기를 풀어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아무튼 뭐 전반적으로 이제 미넨이 또 홈이다 보니까 굉장히 좀 유리하게 좀 가져갈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이제 미넨이 이번 경기에는 좀 로테이션 위주로 돌린다고 해도 아무래도 양 팀의 좀 전력 차가 크기 때문에 미넨이 더 유리할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이제 코펜하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난 경기 이제 홈에서 미넨을 상대했을 때랑은 달리 이제 원정에서는 전진성이 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공격 전개 또한 좀 지난 맞대결에 비해서 많이 좋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좀 코펜하겐의 약간 좀 공격 전개도 굉장히 좀 더딜 수 있다. 네, 이렇게 지금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런 점들을 뭐 고려했을 때 현재 뭐 미넨이 동기부여가 없다 해도 그래도 요거는 뭐 홈에서 충분히 좀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한번 네,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요거는 네, 분석 결과를 봤을 때 뭐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네, 요거는 미넨 사이드. 네, 그리고 요거는 1엔드 기준 마이너스까지 같이 보도록 할게요. 미넨승의 마이너스까지 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이제 미넨과 이제 코펜하겐 경기가 마무리가 되었고, 그 다음 이제 아스날 대 이제 랑스. 자, 우선 이제 아스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근 라인업과 비교했을 때 큰 결장자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뭐 이제 랑스 같은 경우에는 주전 미드필더 한 명 정도가 결장 중이네요.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결장자 누수에 대해서 간략하게나 말씀드렸고, 우선 이제 아스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 3연승 중으로 다시 상승세를 타고 있고, 그리고 이번 경기 이제 이기게 되면은 자력으로 이제 1위를 확정짓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스날도 어느 정도 동기부여가 있는 그런 경기라 볼 수 있고, 그리고 랑스 역시 이제 직전 경기 클레르몽 상대로 원정에서 3대0 대승을 거두면서 이제 연승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랑스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조별리그 3위에 위치해 있어요. 네. 그러면서 지금 2위인 지금 호벤과 승점이 같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느 정도 좀 양 팀 다 지금 동기부여가 있는 상태에서 이제 맞붙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이 경기도 이제 뭐 경기 양상을 봤을 때, 이 양 팀의 좀 지난 맞대결과 마찬가지로 아스날이 좀 점유율을 높게 가져가면서 좀 경기 운영을 할 것으로 봐요. 그리고 랑스 같은 경우에는 뭐 틈틈이 계속해서 좀 압박을 하면서 어느 정도 좀 아스날의 그런 빌드업을 좀 방해할 수 있고, 그리고 좀 역습을 통해 틈틈이 좀 득점 기회를 만들려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랑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공수 전환도 빠르고, 모에라님 그리고 별풍선 50개 최근에 감사합니다. 아이고 모에라님도 별풍선 50개 감사드립니다. 네. 일단은 네 바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네. 방금 이제 보내드렸으니까 네, 쪽지함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50개 후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모에라님. 네. 아무튼 이제 뭐 랑스 같은 경우에는 뭐 틈틈이 좀 압박을 하면서 좀 역습을 통해 좀 득점 기회를 만들려고 할 수 있어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랑스 같은 경우에는 좀 공수 전환도 좀 빠르고, 그리고 최근에 좀 역습 전개가 좋다 보니까 어느 정도 약간 이 점도 좀 염두는 해둬야 되지 않나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난 맞대결에서는 랑스가 홈에서 이제 아스날 상대로 이제 2대1 승리를 거뒀지만, 이번에는 아스날이 홈이다 보니 홈에서 좀 수비가 아스날이 더 안정적이기 때문에 랑스 입장에서는 지난 경기보다는 좀 더 공격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고 봐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일단 뭐 이 경기도 뭐 전반적으로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그래도 아스날 사이드를 봐야 되긴 하지만, 랑스도 지금 최근에 봤을 때 이제 클린시트를 기록한 경기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약간 랑스의 좋은 수비까지 고려를 하면은 뭐 고배당으로 한번 핵무 도전까지는 또 해볼 만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스날 승을 보긴 하지만 배당 대비했을 때 마인까지 보기는 살짝 좀 리스크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서 저는 요거는 분석 결과 봤을 때 아스날 승, 그리고 고배당으로 요거 핵무 도전, 그리고 2.5 기준으로 요거는 배당 대비했을 때 내 언더 한번 보는 경기.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스날 승 햄무의 2.5 기준 언더. 네, 이렇게 한번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레알 마드리드 대 이제 나폴리. 자, 우선 이제 뭐 레알 마드리드 같은 경우에는 현재 제 비니시우스 그리고 이제 추아메니와 지금 카마빈가 등 어느 정도 지금 네 포워드 라인이랑 지금 미드필더 라인에서의 그 결장자 누수가 좀 있는 편이고, 그리고 이제 주전 골키퍼인 지금 케파까지 결장을 하게 되면서 좀 생각보다 지금 전력 누수가 지금 큰 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잠시만요. 자, 이렇게 지금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나폴리 같은 경우에는 현재 뭐 주전 풀백 1명, 그리고 뭐 그리고 지금 린드스트롬이 지금 결장 중인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좀 양 팀의 결정자들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이제 말씀드렸고, 우선 뭐 이제 레알 마드리드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이제 카디스 상대로 이제 원정에서 3대0 승리를 거두면서 지금 현재 지금 3연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레알 마드리드 같은 경우에는 2달 넘게 지금 패배가 없을 만큼 굉장히 좀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뭐 현재 지금 뭐 리그나 뭐 챔스나 굉장히 좀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그런 레알 마드리드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이번 경기 레알 마드리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무승부 이상만 거두게 되면은 1위를 확정 짓게 됩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좀 레알 마드리드에 대해서 간략하게나 이제 말씀드렸고, 이제 뭐 원정팀 나폴리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제 마차리 감독이 새로 이제 부임을 했고, 그리고 이제 아탈란타 상대로 이제 새 감독 아래 첫 경기를 치렀는데 그 경기에서는 이제 나폴리가 원정에서 2대1 승리를 거뒀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직전 경기가 이제 마차리 감독 아래 첫 경기이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좀 공격이 더 간결해지면서 좀 효율적인 모습을 보였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아직 좀 시기상조긴 한데 어느 정도 좀 기대는 해봐도 되는 그런 나폴리지 않나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이제 말씀드렸고, 네, 이것도 이제 경기 양상을 봤을 때, 자, 뭐 일단 뭐 양 팀 다 기본적으로 좀 볼 점유를 기반으로 좀 플레이를 하기 때문에 뭐 어느 한쪽이 압도적으로 뭐 점유율이 좀 높거나 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좀 점유율은 좀 비슷할 수 있다고 보지만, 또 이제 레알 마드리드가 좀 홈이다 보니 좀 상대적으로 나폴리에 비해서 좀 더 점유율에서 우세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현재 지금 양 팀 다 공격 패턴이 다양해요. 그리고 지금 전개 또한 좋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공격적인 경기 양상으로도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 뭐 역습, 침투, 컷백 등 공격 패턴이 다양하고 좀 능한 그런 양 팀이기 때문에 이런 점도 좀 어느 정도 고려 사항이지 않나 생각을 해봐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양 팀 다 좀 비교적 좀 측면 수비가 어느 정도 좀 취약하기 때문에 측면에서 좀 자주 뚫릴 가능성도 좀 염두를 해둬야 됩니다. 자, 이렇게 좀 간략하게나마 이제 경기 양상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일단 지금 흐름 같은 경우에는 레알 마드리드가 더 좋긴 하지만 아무래도 지금 비니시우스를 포함해 주요 선수들의 이런 좀 결장이 생각보다 많은 편이고, 네, 아침 같은 경우에는 따로 이제 분석 코멘트 없이 그냥 이따가 이제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네. 그래서 네, 이제 챔스 분석이 다 끝나고 네, 한번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목소리가 2번 들리시나요? 강근님? 그러게요. 잠시만요. 한번 제가 마이크 끄고 다시 한번 말씀 들어볼게요. 그러면 네. 지금은 어때요, 강근님? 자, 뭐 마이크 한번 끄고 네 해봤는데 혹시나 이제 목소리가 또 2번 들리면은 이거 마이크 문제는 아닌 것 같아서. 아유, 감사합니다. 네. 혹시나 네 2번 또 들리신다고 하시면은 네 좀 채팅으로 이제 말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일단은 계속 네 진행을 해보면은, 그쵸, 일단 뭐 이제 흐름은 뭐 레알 마드리드가 지금 더 좋긴 하지만
이제 뭐 비니시우스를 포함해 지금 주요 선수들의 결장이 지금 생각보다 많은 편이고, 그리고 이제 레알 마드리드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이 경기는 무승부 이상만 거둬도 되기 때문에 좀 더 여유롭게 경기를 운영하며 좀 플레이할 수도 있다고 봐요. 네. 좀 그러니까 이 경기가 솔직히 좀 무승부가 나와도 할 말 없는 경기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레알 마드리드 승보다는 그냥 고배당 자비로 접근하는 게 좀 더 메리트 있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요거는 분석 결과로 봤을 때는 좀 승패보다는 고배당으로 레알 마드리드 햄무나, 충분히 뭐 무승부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무승부 중에서 하나 골라가는 경기. 안 그러면은 다행이시네요. 그 아프리카 앱, 그것도 저도 약간 좀 그런 거 이상한 거 있을 때 한번 뭐 앱 자체를 좀 꺼 보니까 좀 괜찮은 적이 좀 많더라고요. 아이고 아무튼 다행입니다, 강님. 자, 아무튼 레알 마드리드 햄무 5할부, 안 그래 2.5 기준 오버사이드. 이렇게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이제 레알 마드리드와 이제 나폴리 경기까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브라가 대 이제 우니온 베를린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뭐 이제 브라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큰 결장자는 없는 상황. 그리고 이제 우니온 베를린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2명. 그리고 지금 공격수 1명이 결장 중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대적으로 브라가에 비해서 결장자 누수가 큰 그런 우니온 베를린이라고 볼 수 있네요. 아무튼 이렇게 좀 간략하게나마 양 팀의 좀 결장자까지 말씀을 드렸고, 자 우선 일단 브라가 같은 경우에는 조별리그 3위로 지금 승점이 3점이고, 그리고 우니온 베를린 같은 경우에는 조별리그 4위로 승점이 1점인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경기 좀 만약에 우니온 베를린이 이기게 되면 브라가와 지금 순위가 뒤바뀌게 됩니다. 그러면은 뭐 우니온 베를린이 이기게 되면 우니온 베를린이 3위, 그리고 이제 브라가가 4위로 떨어지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 경기는 뭐 양 팀한테 좀 굉장히 좀 중요한 경기라고도 볼 수 있어요. 자, 아무튼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우선 이제 뭐 브라가 같은 경우에는 최근 챔스에서 이제 레알 마드리드한테 연달아 깨진 걸 제외하면은 이제 좀 패배한 경기가 없고, 그리고 리그에서도 좀 여전히 잘 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계속해서 좀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그런 브라가라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원정팀 우니온 베를린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이제 아우크스부르크 상대로 좀 근래 들어 좀 좋은 득점 기회를 많이 만들면서 좀 공격에서 살아나는 모습을 보이는가 했지만, 결국에 이제 그 경기에서 1대1 무승부를 거두며 승리까지 챙기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물론 뭐 이제 그때 뭐 우니온 베를린이 좀 공격 전개에서 좋은 모습을 보였긴 했지만, 상대가 아무래도 아우크스부르크다 보니 이제 기본적으로 좀 수비가 좋지 못한 팀이고, 그렇기 때문에 좀 상대적으로 우니온 베를린의 공격이 돋보였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수비가 좋은 팀들 상대로 우니온 베를린의 공격이 과연 좀 잘 먹힐지는 살짝 좀 의문이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우니온 베를린 같은 경우에는 뭐 다들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3달 넘게 승리 없을 정도로 극도록 지금 부진에 겪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이제 말씀을 드렸고, 일단 뭐 전반적으로 이 경기도 브라가 경기를 좀 주도할 것으로 봐요. 그리고 이제 우니온 베를린 같은 경우에는 특히 원정에서의 공격력은 더더욱 좋지 못하기 때문에 과연 브라가 상대로 좋은 득점 기회를 만들 수 있을지는 좀 다소 좀 의문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일단 뭐 원정에서도 지금 뭐 빌드업도 잘 안 되고 있는 우니온 베를린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경기도 크게 뭐 코멘트 할 게 없이 뭐 최근 흐름, 경기력, 그리고 여러 홈과 원정에서의 차이까지 고려했을 때 그래도 홈팀인 브라가 사이드를 보는 게 좀 더 낫지 않나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저는 요거는 분석 결과로 봤을 때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브라가 승, 그리고 고배당으로 도전하실 분들의 햄무 도전, 그리고 2.5 기준은 요것도 저도 언더, 이렇게 보도록 할게요. 브라가 승, 햄무의 2.5 기준 언더. 자, 그 다음에 이제 벤피카 대 이제 인터밀란. 자, 우선 이제 벤피카 같은 경우에는 리그와는 다르게 이제 챔스에서는 이제 전패 중으로 분위기가 좋지 못하고, 그리고 현재 이제 16강 진출은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이제 벤피카 같은 경우에는 현재 3위인 지금 잘츠부르크를 제치고 유로파 리그 진출이라도 지금 노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지금 챔스 경기에서의 그런 동기부여가 있는 그런 벤피카라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인터밀란 같은 경우에는 16강 진출을 확정 지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소시에다드와 지금 1위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일단 뭐 지금 소시에다드와 인터밀란 모두 승점 10점으로 지금 같은 상황이고, 그리고 골득실로 인해 지금 소시에다드가 1위에 위치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좀 남은 경기 좀 결과에 따라서 충분히 지금 인터밀란도 1위에 올라설 수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이제 말씀을 드렸고, 자 일단 이제 경기 양상을 봤을 때, 자 오늘 지금 벤피카보다는 인터밀란이 중원 장악력이 더 좋다 보니까 중원 싸움에서 오히려 인터밀란이 좀 더 유리한 고지를 좀 점할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이제 뭐 벤피카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중원보다는 좀 측면 위주로 좀 전개를 하거나 좀 침투를 통해 좀 인터밀란의 수비진을 좀 공략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자 그리고 뭐 이제 인터밀란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좀 수비가 좋긴 하지만 그래도 좀 상대적으로는 침투에는 다소 좀 취약한 모습을 보여왔어요. 네. 그러니까 인터밀란도 좀 벤피카의 그런 좀 침투 플레이에 좀 최대한 좀 대처를 잘해야 되는 상황이다. 네. 이렇게 지금 볼 수가 있고, 자 일단 뭐 벤피카가 지금 홈이고, 그리고 16강 진출을 확정지은 인터밀란에 비해 승리가 더 간절하다 보니까 지금 벤피카가 정배를 받았긴 했습니다. 네. 자 하지만 지금 현재 흐름이나 경기력 모두 지금 인터밀란이 더 좋고, 그리고 이제 인터밀란 같은 경우에는 2달 가까이 패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지금 안정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약간 요소들을 다 고려했을 때 이런 인터밀란 상대로 벤피카가 좀 좋은 결과를 만들기는 좀 다소 어려울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저는 뭐 요거는 그래도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뭐 인터밀란 사이드 이렇게 보고, 그 대신에 요거는 고배당으로 무승부 도전 이렇게까지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언어바는 그래도 본다고 하면은 언더사이드, 그쵸. 아무래도 이제 인터밀란 좀 프린승의 무승부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언어바도 좀 오바보다는 언더사이드로 갈 가능성이 좀 더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언더까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이렇게 이제 벤피카와 인터밀란 경기까지 이제 마무리가 되었고, 이제 마지막 챔피언스리그 경기죠. 이제 소시에다드 대 이제 잘츠부르크. 자 우선 이제 소시에다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큰 결장자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잘츠부르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근 라인업과 비교를 했을 때 주전 수비수 2명, 그리고 지금 미드필더 1명이 결장 중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상대적으로 전력 누수가 좀 큰 그런 잘츠부르크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 경기도 좀 잘츠부르크는 굉장히 좀 전력이 약한 상태로 좀 나올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렇게 좀 양팀의 결장자 누수에 대해서 간략하게나 이제 말씀드렸고, 우선 이제 소시에다드 같은 경우에는 현재 3연승 중으로 상세를 타고 있고, 그리고 3경기 연속 즉 멀티득점 이상을 기록할 정도로 공격 흐름 또한 좋은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뭐 전반적으로 공수 밸런스가 좋은 그런 소시에다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현재 지금 조별리그 1위로 일단 소시에다드 역시 지금 16강 진출을 확정 지었고, 이제 인터밀란과 1위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뭐 소시에다드 같은 경우에는 뭐 이번 경기 좀 승리에 대한 동기부여도 어느 정도 있다. 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이것도 뭐 간략하게나마 좀 경기 양상을 봤을 때, 일단 뭐 지난 맞대결처럼 좀 소시에다드가 좀 침투나 좀 이런 역습 플레이를 통해 좀 공격을 좀 잘 전개해 나갈 것으로 봐요. 자 그리고 이제 뭐 잘츠부르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난 소시에다드 전에서 홈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좀 무기력한 공격력을 보였어요.
그러면서 이제 직전 맞대결에서는 무득점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경기 역시 좀 잘츠부르크의 그런 공격에 대한 기대감이 좀 다소 떨어져 보이지 않나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뭐 지난 약간 좀 맞대결 다 빗대었을 때 잘츠부르크가 좀 의미 있는 유효 슈팅을 거의 뭐 기록을 못했기 때문에 이런 좀 잘츠부르크를 봤을 때 이번 경기도 솔직히 공격에서의 기대감은 좀 많이 떨어지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래서 저도 뭐 이거는 지금 현재 뭐 소시에다드가 전력, 뭐 경기력, 흐름 뭐 전부 다 이제 밀리는 게 없고 게다가 이제 홈이다 보니까 충분히 좀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네. 그래서 이 경기는 이제 네,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네, 소시에다드 승. 네, 그리고 언오바는 좀 애매하긴 한데 네, 굳이 본다고 하면 그래도 오버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네, 소시에다드 승에 2.5씩 오바. 네, 이렇게 한번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까지 해서 이제 챔스 분석은 다 마무리를 지었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 외의 경기. 네, 일단 이제 그 외의 경기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제 K리그 2 이제 플레이오프 경기랑 그리고 아챔 몇 경기 한번 네,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뭐 경남대 이제 부천. 네, 요 경기 같은 경우에는 뭐 승패보다는 고배당 자비로 햄무나 무승부 중에서 하나 골라가거나 안 그러면 언오바는 이건 언더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침 경기죠. 키치 대 전북. 네, 요거는 전북 승. 그리고 이제 언오바는 오버사이드. 네,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고후 대 이제 멜버른 시티. 뭐 이것도 뭐 승패는 애매하긴 한데 그래도 굳이 본다고 하면 멜버른 시티 프랜슨. 그 대신에 요거는 고배당으로 무승부 도전. 네, 이렇게 한번 가져가 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네, 마지막으로 이제 저장 프로 대 이제 부리람 유나이티드. 네, 이것도 뭐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이거는 부리람 유나이티드 프랜슨. 그리고 이거는 언오바는 네, 오버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네. 자, 네, 이렇게까지 해서 이제 그 외 경기까지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네, 우라와 경기는 그거는 좀 패스할게요. 네, 솔직히 지금 현재 우라와 흐름도 좋지 않은데 배당 대비 쓸 때 좀 1.23대는 솔직히 되게 좀 메리트가 없다고 봐서 그냥 뭐 패스하시거나 안 그러면 뭐 굳이 본다고 하면은 네, 고배당으로 그냥 햄무 도전. 네, 저는 아마 그 정도로만 그냥 하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자, 네, 아무튼 이렇게까지 해서 이제 오늘 챔피언스 리그 분석이랑 이제 그 외 경기까지 다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제가 일단은 그러면은 조금 이따가 네, 드리도록 할게요. 188 이다님 에드벌룬 1개 감사합니다. 네, 일단 네, 에드볼로 1개 감사드리고 일단은 네, 제가 조금 이따가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아무튼 이제 오늘도 끝까지 분석 방송 봐주신 분들 감사드리고 그리고 이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은 이제 아까 이제 질문 주신 것처럼 이제 채팅으로 주시면은 제가 자유롭게 답변해 드리도록 할게요. 네. 자, 아무튼 끝까지 방송 봐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